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드디어 P와 비율 네 번째 시간,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네요.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어려워하는지를 보면 그렇지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비율의 의미를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없는 많은 자료를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수업부터는 여러분 반드시 필기도구를 준비해서 교과서 한쪽 또는 자기의 배움 노트에 꼭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B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B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땡땡을 이용해 나타낸 것을 우리가 B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호 땡땡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렇죠, 기준양이라고 불렀었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비교하는 양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B를 읽는 방법에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3대 2라고 읽어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3과 2의 B라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의 2에 대한 B라고 읽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2에 대한 3의비라고도 읽을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 확인이 끝났으니까요.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알아볼까요? 교과서 78쪽이네요. 연순의 모듬은 도넛 20개 중에서 10개를 팔았습니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본격적으로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질 문제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지.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알아보자고 그랬으니까 이 상황은 판매한 도넛 수를 처음에 있던 도넛 수와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상황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처음에 있던 도넛수와 판매한 도넛수만큼 동그라미를 색칠해보래요. 자, 색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던 도넛은 그렇죠, 20개죠. 동그라미 20개만큼 색칠해주면 되겠고요. 판매한 도넛수는 10개였으니까요. 동그라미 10개만큼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처음에 있던 도넛수에 대한 판매한 도넛수의 비를 써보세요. 에 대한이니까 처음에 있던 도넛수가 기준양이 되겠고요. 의이니까요. 판매한 도넛수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자, 비를 써보면 기준양은 오른쪽, 비교하는 양은 왼쪽이 되겠죠. 처음에 있던 도넛수는 20개였습니다. 그리고 판매한 도넛수는 10개였었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도넛수에 대한 판매한 도넛수의 비를 써보면 10대 20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판매한 도넛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수의 몇 배인지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내요. 라고 하네요. 자, 10을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한 도넛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수의 몇 배입니까? 여기에서 몇 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얼마를 곱해주면 됩니까? 로 바꿔 써줄 수 있겠죠. 판매한 도넛수는 그렇습니다. 10개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있던 도넛수는 맞아요, 20개였어요. 자, 그래서 이 몇 배에 해당하는 네모의 수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분수로 나타내면 20분의 10이겠고요. 이것을 소수로 바꿔주게 되면 0.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간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 내용이 나오죠. 방금 구했던 20분의 10 또는 0.5처럼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비율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비교하는 양을 기준양으로 나눠주든지 또는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을 해주면 우리가 비율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핵심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B 10대 20을 비율로 나타나게 되면 20분의 10 또는 0.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많은 친구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비교하는 양은 기준양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나옵니까? 라고 하는 식에서 이 얼마, 몇 배에 해당하는 것이 곧 우리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판매한 도넛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수의 몇 배인지를 구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풀었던 식과 선생님이 비율에 대해 설명해 놓은 이 식을 비교해 보세요. 그렇지. 완벽하게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무엇을 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있던 도넛수에 대한 판매한 도넛수의 비율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율과 관련된 문제를 어려움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기준량에 대한 비교한 양의 크기다 라고만 이해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율을 또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오늘 수업에 제시된 문제를 가지고 비율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을 들을 때는 동영상 잠깐 멈춰가면서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랑 정답을 확인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니까요.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포도 원액의 양에 대한 물의 양의 비율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식에 집어넣어 보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포도 원액의 양에 얼마를 곱하면 물의 양이 되는지를 구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얼마를 곱하면 될까? 그렇지. 포도 원액의 양이 2컵일 때 물의 양이 3컵이니까요. 이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이 돼요? 그렇습니다. 2분의 3을 곱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 원액의 양에 대한 물의 양의 비율은 2분의 3이 되겠죠. 비율을 구했으니까요. 이 비율을 이용해서 여러분 표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원액의 양이 4컵일 때 이 4컵에 2분의 3을 곱하면 그렇죠. 물의 양은 6컵이 나오죠. 포도 원액의 양이 6컵일 때에도 6컵에 2분의 3을 곱하면요. 물의 양은 9컵이 나옵니다. 자, 8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12가 나오고요. 10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15가 나오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포도 원액의 양이 1컵일 때 필요한 물의 양을 여러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1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주면 물의 양이 나오겠죠. 물의 양은 얼마? 그렇죠. 물의 양은 2분의 3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포도 원액의 양에 대한 물의 양의 비율과 포도 원액의 양이 1일 때 필요한 물의 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방금 전에 풀었던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서로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자, 비교해 보았나요? 자, 선생님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원액의 양에 대한 물의 양의 비율 얼마였어요? 그렇습니다. 2분의 3이었죠. 그리고 포도 원액의 양이 1컵일 때, 포도 원액의 양이 1일 때 필요한 물의 양은 얼마였어요? 그렇습니다. 2분의 3이었습니다. 자, 두 결과가 어때요? 그렇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 원액의 양이 1일 때, 여기에서 포도 원액의 양은 기준량이었습니다. 기준량이 1일 때 필요한 물의 양은 비교하는 양이었었죠. 비교하는 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 비율은 기준량이 1일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가 비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에 써 있는 식을 통해서도 방금 설명한 내용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 기준량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비교하는 양이고 비율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량이 1일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비율이 갖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수를 가지고 그 수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20분의 10이 있을 때 이 비율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그렇지.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의 20분의 10배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겠죠. 물론 이 말은 기준량의 20분의 10을 곱하면 비교하는 양이 나온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기준량을 1이라고 할 때 비교하는 양은 20분의 10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율 20분의 10이 갖는 두 번째 의미가 되겠죠. 자, 물론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도 그 의미하는 바는 맞아요.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나눗셈과 분수, 비와 비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눗셈과 분수. 10 나누기 20이라고 하는 나눗셈식이 있을 때 이것을 분수로 바꿔주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됐었죠.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로,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해주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대 20이라고 하는 비가 있을 때 이 b를 비율의 분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b라고 하는 것은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b를 비율로 바꿀 때 스님이 화살표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b와 비율의 관계는요, b의 계산 결과가 비율이다 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b와 비율은 단지 두 수를 비교한 것을 표현해낸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호로 연결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b를 비율로 바꾸려고 할 때 이 b의 기호를 뭐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 나눗셈 기호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쉽게 b를 비율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 설명 마치고요. 다시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9쪽이네요. 2번, 직사각형 모양 액자가 두 개 있습니다.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가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를 써보래요. 세로에 대한, 세로가 기준양이 되겠고요. 가로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자, 비를 써보면요. 그렇습니다. 기준양은 오른쪽, 비교하는 양은 왼쪽이 되겠죠. 가액자의 세로의 길이는 그렇습니다. 20cm이고요. 가로의 길이는 25cm가 되네요. 그래서 가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는 25대 20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가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내어 보래요. 자, 우리가 b를 구했기 때문에 b를 비율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죠. 땡땡 기호 대신에 나눗셈 기호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비율이 20분의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분수를 소수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바꿔줄 수 있겠죠. 나눠주면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1.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면 20분의 25 그리고 1.25가 되겠습니다. 비율을 구했으니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지. 액자의 가로가 비교하는 양이죠. 액자의 가로는 세로의 20번의 25배이다가 이 비율이 갖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렇지. 액자의 세로가 1cm일 때 세로가 기준양이죠. 세로가 1cm일 때 가로의 길이는 20분의 25cm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율이 갖는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소수로 바꾸어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를 써보라고 하고 있네요. 세로에 대한이니까요. 세로가 기준양, 가로의니까요. 가로가 비교하는 양 되겠네요. 비를 써야 되니까 땡땡을 써주고요. 땡땡의 오른쪽에는 기준양, 왼쪽에는 비교하는 양을 써주면 되겠죠. 자, 나액자의 세로의 길이는 12cm이고요. 가로의 길이는 15cm이네요. 그래서 나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는 15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나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또 나타내어 보래요. 자, b가 주어졌으니까요.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은 땡땡 대신에 나눗셈 기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나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먼저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것은 12분의 15가 되고요.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그렇죠. 1.25가 되겠죠. 비율로 나타냈으니까요. 비율이 갖는 의미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그렇죠. 액자의 가로는, 여기에서 가로는 비교하는 양이죠. 액자의 가로는 세로의 12분의 15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렇습니다. 액자의 세로가 1cm일 때, 여기서 액자의 세로는 기준량이죠. 액자의 세로가 1cm일 때 가로의 길이는 12분의 15cm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율이 갖는 두 번째 의미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두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해보고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보래요. 자,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수로 나타내진 두 비율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분수로 나타냈을 때는 그렇지, 다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소수로 나타냈을 때 같다는 말은 그렇지, 분수로 나타냈을 때에도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분의 25와 12분의 15에 각각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렇지,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똑같은 수를 나눠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자, 20분의 25는 얼마를 나눠줄까요? 그렇습니다.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각각 5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의 25는 4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12분의 15예요. 얼마를 나눠주면 될까? 그렇습니다.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3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12분의 15가 4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하고 알게 된 것. 첫 번째, 그렇지, 두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알게 됐죠? 그렇습니다. 비율의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과서 2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은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 설명은 잠깐 멈추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준비한 비율에 대한 설명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듣고 교과서 문제 푸는 형태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피자 한 판을 크기와 모양이 똑같게 4등분한 것 중에 3개를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3. 모양과 크기가 같은 사탕 4개 중에 3개를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3. 이렇게 주어진 전체를 크기와 모양이 똑같게 나눈 것 중에 몇 개를 수로 표현한 것을 분수라고 합니다. 이때의 분수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서의 분수입니다. 나타내는 방법은 전체를 크기와 모양이 똑같게 나눈 것을 분모로 하고 나눈 것 중에 몇 개를 분자로 합니다.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3분의 1. 어떤 분수가 큰가요? 그림에서 넓이를 비교하면 3분의 1이 크지만 전체에 대한 주어진 부분의 크기를 b로 나타내어 비교하면 2분의 1이 큽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른 3분의 1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른 2분의 1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서의 분수에서는 주어진 전체에 대한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를 가리킵니다. 과일 5개 중 귤이 2개, 사과가 3개일 때 귤은 전체 과일 수의 얼마에 해당될까요? 5분의 2.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수나 양을 비교할 때 그중 하나의 수나 양을 기준량으로 하고
또 다른 수나 양을 비교하는 양으로 하여 나타내어진 분수를 비율의 분수라고 합니다. 이번엔 사과를 기준으로 하여 귤을 비교하는 비율을 구하면 귤의 수는 사과 수의 얼마에 해당될까요? 3분의 2. 비율의 분수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수뿐 아니라 부분과 부분을 나타낼 수도 있는 분수입니다. 자, 모두들 영상 잘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라고 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전체에 대한 부분의 분수가 있고요, 오늘 이 시간 배우고 있는 비율의 분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2라고 하는 분수가 있을 때 이 분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전체에 대한 부분의 분수의 의미는 2를 3등분한 것 중에 2개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비율의 분수로 생각해 보면 기준양 3에 대한 비교하는 양 2의 크기가 3분의 2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분수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수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분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항상 분수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가장 먼저 1을 그려주고 그것을 분모계로 등분한 다음에 그중 분자계를 선택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분수를 비율의 분수로 표현할 때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양 3개, 비교하는 양 2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지. 비율의 분수는 비교하는 양은 기준양의 몇 배이다 라고 하는 의미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분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은 분모와 분자에 들어가는 수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는 분수를 수로 나타낼 때 항상 자연수분의 자연수 형태로 나타내었어요. 왜? 그렇지. 이를 분모 조각으로 나누고 그 조각 중에 분자계를 선택해야 됐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를 2.5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4분의 3개를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런데 비율의 분수로 넘으면 어떻게 될까? 자연수분의 자연수뿐만 아니라 분수분의 분수 또는 소수분의 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비율의 분수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양은 기준양의 몇 배이다 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물음표 하나를 느낌표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자연수의 분모가 1인 이유예요. 우리는 그동안 자연수를 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를 1로 해주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10이 있을 때 이 10을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1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를 똑같이 한 개로 나눈 것 중에 10개? 이게 무슨 말이지? 한 개로 나눈 거니까 안 나눴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수의 분모가 1인 이유는 비율의 분수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1분의 10이라고 하는 분수가 있을 때 이 분수의 의미를 비율의 분수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비교하는 양은 기준양의 10배이다. 이 말은 곧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10은 1의 10배이다. 자,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1, 10, 100을 분수로 나타냈을 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분의 100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지. 100은 1의 100배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1분의 10은 방금 이야기했고요. 자, 1분의 1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1은 1의 1배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연수랑 똑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진 소수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이 소수도 비율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준양은 자연수와 똑같은 1입니다.
그래서 1분의 0.1이라고 하는 이 비율의 분수가 있을 때 이 분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0.1은 1의 10분의 1배이다. 또는 0.1은 1의 0.1배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율의 분수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는데요. 사실 이 비율의 분수는요, 우리가 그동안 쭉 써오던 방법이에요. 다만 이게 비율의 분수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나눗셈을 배울 때 교과서 속에서 숨어 있었던 이 비율의 분수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나눗셈이 이 비율하고 관계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만은 선생님이 골라보았어요. 첫 번째는 69쪽에 소수의 나눗셈을 배울 때 있었던 69쪽 4번 문제입니다. 4,000원으로 리본 4.2m를 살 수 있습니다.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리본은 몇 미터인지 구해보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4,000원으로 리본 4.2m를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비율의 분수가 보이나요? 자, 안 보인다고요? 선생님이 선환안을 그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나요? 자, 그렇지. 자, 이 그림은 비율의 분수 4,000분의 4.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리본이기 때문에 4,000원을 그렇지 1,000원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겠죠.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을 4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000 나누기 4는 1,000이 되겠죠. 그리고 4.2 나누기 4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1.05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비율의 분수와 관련이 있는 문제는 교과서 14쪽, 분수의 나눗셈이죠. 14쪽의 1번 문제입니다. 지혜는 공예실에서 매듭실 8분의 6m를 3등분하여 똑같은 작품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보라고 했네요. 자, 아래에 소직선 2개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 비율의 분수가 보이나요? 자,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나요? 여전히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선 하나를 그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분수로 바꿔볼 수 있겠나요? 그렇지. 분수로 바꿀 수 있겠죠. 바꾸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록색 3이 의미하는 것은 작품의 수가 되고요. 파란색 8분의 6이 의미하는 것은 매듭실의 길이가 되겠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기 때문에 3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누어주면 작품 수는 1이 되고요. 자, 이 작품 수가 1일 때, 하나일 때 필요한 매듭실의 길이는 그렇지. 8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속 비율의 분수까지 모두 찾아보았는데요. 몇몇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비율이 자연수나 소수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그 기준양이 1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지만 비율의 의미를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학기 분수의 나눗셈을 쉽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은 아직 2학기 교과서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2학기 교과서가 분수의 나눗셈을 설명을 할 때 이 비율의 분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준기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준기네 모둠 6명은 8인실을 사용했고 지혜네 모둠 3명은 6인실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모둠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을 사용한 사람 수의 비율을 각각 구해보래요.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의 정원이 기준량이 되고요. 방을 사용한 사람 수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 보면요. 기준량은 아래로, 비교하는 양은 위로 가야 되겠죠.
중기능 모둠의 비율부터 한번 구해보면요. 중기능 모둠은 8인 실을 6명이 사용했죠. 그래서 중기능 모둠의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을 사용한 사람 수의 비율은 8분의 6이 되겠습니다. 다음 GNM 모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NM 모둠은 6인 실을 3명이 사용했죠. 그래서 GNM 모둠의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을 사용한 사람 수의 비율은 6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느 모둠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지 이야기를 해보래요. 자, 어느 모둠이 더 방을 넓게 느꼈는지 알려면 그렇죠. 방금 우리가 구한 비율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 전에 두 비율을 간단하게 해주고요. 기준량을 같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능 모둠의 비율 8분의 6.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그렇죠. 각각 2로 나눠주게 되면 좀 간단해지죠. 그래서 4분의 3이 됩니다. 다음 GNM 모둠의 비율 6분의 3.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에 각각 3을 나눠주면 그렇죠. 간단해집니다. 2분의 1이 됩니다. 자, GNM 모둠이 2분의 1이니까요. GNM 모둠의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에 각각 1을 곱해주면 그렇죠. 기준량이 중기능 모둠과 같아지네요. 자, 그래서 중기능 모둠 비율 4분의 3, GNM 모둠 비율 4분의 2로 만들어 놓고 그 의미를 생각하도록 할게요. 먼저 중기능 모둠의 비율 4분의 3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기준량이 4일 때 비교하는 양은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기준량은 그렇지 방의 정원이고요. 비교하는 양은 방을 사용한 사람 수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리해 보면 방의 정원이 4일 때 방을 사용한 사람 수는 3이다가 비율 4분의 3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4인 실을 3명이 사용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GNM 모둠의 비율 4분의 2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방의 정원이 4일 때 방을 사용한 사람 수는 2이다가 그 의미가 되겠죠. 이 말은 4인 실을 2명이 사용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요. 어느 모둠이 방을 더 넓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GNM 모둠이겠죠. 왜냐? 4인 실을 더 적은 수의 사람이 이용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같은 수의 비율을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기준량이 1일 때 비교하는 양은 4분의 3이다. 자, 이 문제에서 기준량은 방의 정원이고요. 비교하는 양은 방을 사용한 사람 수이죠. 자, 그래서 중기능 모둠의 비율 4분의 3의 의미는 방의 정원이 1일 때 방을 사용한 사람 수는 4분의 3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1인 실을 4분의 3명이 사용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GNM 모둠의 비율 4분의 2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방의 정원이 1일 때 방을 사용한 사람 수는 4분의 2이다가 되고요. 이 말은 1인 실을 4분의 2명이 사용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도 어때요? 그렇지. GNM 모둠이 더 방을 넓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 1인 실을 더 적은 수의 사람이 사용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비율을 분수가 아닌 소수로 구했을 때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기능 모둠의 비율 0.75, GNM 모둠의 비율 0.5인데요. 기준량을 몇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준량을 1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중기능 모둠의 비율의 의미는 이렇게 되겠죠. 방의 정원이 1일 때 방을 사용한 사람 수는 0.75이다. 이 말은 1인 실을 0.75명이 사용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GNM 모둠의 비율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방의 정원이 1일 때 방을 사용한 사람 수는 0.5이다가 되고요. 이 말은 1인 실을 0.5명이 사용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비율을 소수로 구했을 때도 GNM 모둠이 방을 더 넓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렇지. 1인 실을 더 적은 수의 사람이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3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네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비율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식으로 나타내 보면 비교하는 양은 기준양의 몇 배이냐라고 할 때 이 몇 배에 해당하는 수가 비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율은 기준양이 1일 때, 기준양을 1이라고 할 때 비교하는 양을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율 5분의 4가 있을 때 이 비율의 의미는 첫 번째, 비교하는 양은 기준양의 5분의 4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율의 의미였었고요. 두 번째, 기준양이 1일 때, 기준양을 1이라고 할 때 비교하는 양은 5분의 4이다가 이 비율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됐었습니다. 물론 비율을 B와 연결해서 생각해서 기준양이 5일 때 비교하는 양은 4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B를 비율로 나타내는 과정은 나눗셈을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과 같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비율의 분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 내용은 분수를 이렇게 나타내어 왔지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비율의 분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비율의 분수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양은 기준양의 몇 배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분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수의 분모가 1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소수를 비율의 분수로 봤을 때 기준양이 1이 된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 정리해보니까요. 오늘 수업의 내용이 그 어떤 때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비율의 의미에 대해 익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아무 분수나 하나 써놓고요. 이 분수를 비율의 분수라고 했을 때 그 분수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분수 3분의 2가 있을 때 이 3분의 2의 비율의 분수의 의미는 첫째, 비교하는 양은 기준양의 3분의 2배이다. 둘째, 기준양을 1이라고 할 때 비교하는 양의 값은 3분의 2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들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정출어람 하세요. 안녕.